91번 보겠습니다.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 파트인데요. 주택법령상 갑은 분양가 상한제 전용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는 자로서 전매 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현재 사업주체가 지방공사가 아니고, 이거 있어요. 밑에 보면은 지방공사가 아니고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1번 갑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의 기산점은 요걸 내가 일부러 넣습니다. 왜? 얘기했었죠, 그죠? 법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그죠? 일부러 넣은 겁니다. 바뀐 게 요거예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 맞는 겁니다. 자, 바뀌기 전 지문은 뭐죠?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이었는데 요걸로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 이걸 한번 내가 강조하게 넣는 겁니다. 혹시 나올까봐. 나올 것 같아. 나와도 지문이 맞게 나오겠지, 맞게. 그러니까 의미 없어, 이제. 그죠? 지문이 만약에 옛날 걸 나오면 문제 오류니까 오류. 맞게 나오겠죠, 그죠? 예. 결국은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중 틀린 것 중에서 맞는 거니까요. 그 다음 2번 갑이 해당 주택을 전매할 때, 저를 보세요. 전매가 허용될 때 원래 원칙은 안 되잖아요.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 일정 부분 전매가 허용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이때 전매 허용 시에 최초로 우선 매입자가 누구죠? 토주공이잖아요. 근데 들어보세요. 만약에 현재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일 때는 누가 한다고요? 그쵸? 지방공사인데 문제에 현재 사업주체가 지방공사가 아니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공사는 아니다 그 얘기죠. 아시겠죠? 바로 토주공 맞습니다. 3번 갑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갑의 세대원 전원이 항상 전부입니다. 일부 아니에요. 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사업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할 수 있다. 4번 갑은 세대원의 일부 틀렸습니다. 무슨 세대원 뭡니까? 전부 일부 틀렸습니다. 세대원 전부가 해외 이주 2년간 전부 그죠? 체류하는 것이죠. 이주하거나 체류할 때 반드시 동의받아 사업 주체의 동의받아 전매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부자 때문에 틀렸고요. 5번 갑이 근무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갑은 전매 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맞는 겁니다.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만약에 있다 하면 안 되겠죠. 92번 주택 공급 질서죠. 공급 질서의 교란 금지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82페이지 있죠, 그죠? 옳은 것 누구든지 양도, 양수, 매매, 증여, 알선, 광고, 거짓, 부정 다 하지 말아라. 근데 딱 두 개만 됩니다. 뭐가 됩니까? 상속하고 저당만 된다. 어떤 거 할 때 주택조합의 주택을 공급받는 집이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이 되겠죠. 이런 것들 주택, 상환사채, 입주자 증서 등등등의 상속 저당은 되는데 다른 것들은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92번 옳은 것 1번 주택 상환사채의 저당은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된다? 해당하지 않는다. 2번 입주자 저축증서의 증여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된다. 3번 국장은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가 있다. 맞죠? 3번입니다. 4번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 일단 보기 전에 지무개지 다 같이 시작
지무개치. 지위가 무효고 계약이 취소입니다. 물론 그때는 항상 의무적입니다. 근데 지위가 취소, 흘렸죠. 계약이 취소죠. 취소. 지위는 무효고요. 5번 위반한 자 몇 년? 3년 3천이죠. 그죠? 3천. 3년 3천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의 설명으로 틀린 것 같이 볼게요. 리모델링 1번 증축적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 시군구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하며 시군구는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그래서 증축 가능 여부는 굳이 말하면 안전진단은 두 번 합니다. 여기 바로 1차. 지금은 1차 안전진단입니다. 2번 리모델링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1차 한 결과 재건축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은 당연히 그때는 정비법으로 보내서 재건축해야 돼 라고 한다면 리모델링을 하면 돼 안 돼? 하여서는 안 된다 하니까 맞는 거죠. 3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에 당연히 신축 당시, 건물 지을 당시 설계도, 즉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거 없이 했다가 큰일 나죠. 그죠? 4번 주택단지의 소유자 전원의 동의 얻은 입주자 대표회의는 시군구에 허가받아. 그죠? 리모델링 무조건 허가입니다. 수직 증축형, 즉 세대에서 증가할 때 30세대 증가할 때만, 이상일 때만 승인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허가입니다. 허가받아서 리모델링 할 수가 있다. 5번 기존 14층인 건축물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 허용되는 경우 3계층까지 아니죠. 2계층까지죠. 3계층은 얼마 이상? 15층 이상일 때죠. 예. 틀렸죠. 예. 답 5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보세요. 리모델링은요, 우리가 맨 용어정의 파트 때 나오는 리모델링 관한 용어정이 있고, 맨 마지막 장에 나오잖아요. 이걸 막 이렇게 섞어서 낸다는 걸 내가 한번 강조한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94번 리모델링 기본 계획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본 계획 1번 대장은 먼저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특광대장. 다 같이 시작. 특광대장. 한 번 더 시작. 특광대장. 특광대장. 참 재밌죠, 그죠? 그냥 일반 시장이나 뭐 특시, 특도나 뭐 이런 언급이 없어. 그냥 특광대장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 시장은 수립권자가 아니다. 몇 년마다? 5년, 일단 재검토 5년마다. 몇 년 단위로? 그거 나오죠, 그죠? 달 나옵니다, 여기. 바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요. 얘도 5년마다 재검토해요. 아시겠죠? 거기 쓰면은 여기 10년 단위로. 그 다음에 5년마다. 자, 중요한 건 예를 들어보세요. 여기 일반 시장이죠. 일반 시장. 얘가 수립권자니까 일반 시장인, 즉 대도시가 아닌 시장. 일반 시장은 수립권자가 아니잖아요. 수립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경기지사가 강릉시장한테 수립해.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하나. 그리고 수립권자 중에서 대장은 하면 누구 승인 받습니까? 도지사의 승인 받아요. 시험에요.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승인 받아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수립권자가 아닌데 뭐 승인을 받아요. 반대로 수립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거꾸로 수립해. 그러면 하는 것이지. 수립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승인이라는 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수립하라 그러니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수립권자인 대장이 수립할 때 뭐라고요? 승인 받는 겁니다.
요거 하나 주의해 주시고요. 자, 문제 풀겠습니다. 먼저 1번. 대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5년 아니죠. 10년 단위로 수립하고요. 2번.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즉 광명시장은, 일반 시장은 도지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립 반드시 해야 한다. 맞는 편입니다. 답 2번이에요. 3번.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틀렸습니다. 3번에 주어가 뭐죠? 대장은. 4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자신 있게. 기준 국장. 국역 아닙니다. 국장. 낼 게 없더라고. 이거밖에. 그래서 한번 내본 겁니다. 5번. 대장은 1년마다 아니죠. 특광대장은 몇 년마다? 5년마다 재검토한다는 것,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주택 상환사채입니다. 186페이지 있죠.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요약집에 있는 요약 구성 내용 순서에 따라 넣는 거예요. 공부하기 편하도록 하려고. 아시겠죠? 그죠? 예. 왜냐면, 왜? 배열해줘야 여러분 혹시나 공부할 때 찾기 쉽고, 그죠? 공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약집에, 기본서 말고 요약집에 있는 순서대로 거의 문제가 해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겁니다. 95번. 주택 상환 사채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보기 전에 먼저요, 사채는, 요게 잘 틀리게 하거든요. 먼저 우리가 사채는요, 이러겠습니다. 먼저 원칙은 양도, 뭐, 이렇게 중도해약이 원래 안 되지만, 아까처럼 전매 허용 시, 근무대매 전환 이럴 때 세 가지는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이전할 때에, 예배적 이전된다라면은 A에서 이제 B로 이렇게 이전되는 건데, 이때 뭐 합니까? 이때 뭐 하죠? 명의 변경하는 거예요. A에서 B로. 그래서 명의 변경이라는 말 나오면은,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요? 명의 변경은 채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사업주체 가지고 있는 사채, 원부, 장부. 똑같은 네 글자. 명의 변경, 사채, 원부. 또 넣어줘야 돼. 그러니까 명의 A에서 B로 바뀌었으니까 장부에 있는, 원장부에 있는 A는 지워버리고 B의 성명 주소를 적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셔야 됩니다. 명의 변경은 사채 원부다. 그 채권에 성명을 넣는 이유는 이거 뭡니까? 얘는 이전에 권리 변동이죠. 효과 있는 것이고, 채권에 이름을 넣는 이유는 뭡니까? 대항력. 아시겠죠? 대항력.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기명증권이니까, 기명증권. 그러니까 채권에 홍길동이 있어야, 이 채권 홍길동 건에 기명증권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채권에 적는 것은 대항력. 사채 원부에 적는 것은 이전의 효과.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95분의 1번 보세요. 사채는 기명증권하고 맞잖아요.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취득자 성명을 채권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채 원부에. 여러분들 요약집 잠깐 볼까요? 요약집 187페이지 봐요. 보시면 거기에 메뉴에 가로 3번 보세요. 사채는 기변증권입니다. 이럴 때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성명주소를 사채 원부에 기록하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뒤에 그 별도로 성명을 채권에도 기록해라. 그게 바로 대항력이다 그 말이에요. 요거 잘 틀립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보세요. 네 글자니까 네 글자. 명의 변경 사채 원부 이렇게. 그 다음에 두 글자 성명 채권. 채권 하나만 딱. 얘는 대항력이에요. 대항력. 답 1번이 틀린 거니까요. 2번 사채의 상환기간,
그쵸? 주택상한사채 발행일부터 공급계약 체결까지이지만 그래도 아무리 길어도 3년은 초과할 수가 없고요. 3번 토주공하고 등록사업자는 사채를 발행하려면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뭐라고요? 국장에 승인받아야 되고요. 하지만 이때 토주공은 믿잖아요. 그렇죠? 등록사업자는 못 믿어. 그래서 보증서라. 보증자가 나온다면은 등록사업자만. 4번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죠? 그가 발행한 것은 효력을 잃지 않고요. 나오네요. 5번에 등록사업자는 맨 끝에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가 있다. 자, 농지법 5문제입니다. 1번 농지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 법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 범위는 뭐라고요? 농업법인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등등등등을 그죠?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등등 할 때는 자경이다. 맞습니다. 3번에 대가축 3두. 대가축은 몇 두 이상이죠? 2두 이상이니까 3두를 사육하면서 1년 중 100일을 축산업. 축산업은 며칠이죠? 120일 이상이지만 무조건 그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비록 축산업이 120일이 안 돼도 벌써 대가축 3두이기 때문에 얘는 뭡니까? 농업인이에요. 농업인. 무조건 하나만 만족하면 안 돼. 하나만. 반대로 뭐 대가축 한두 그러니까 1두이지만 만약에 여기 뭐 축산업이 뭐 120이다 또 그런 데 맞는 거예요. 그죠? 4번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1번. 5번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농지 개량 외에 농지 개량 등은 그 목적이고 요거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라니까 요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것이 바로 농지의 전용이다. 그래서 전용할 때는 어떤 거는 허가받고 어떤 거는 신고하고 어떤 것은 협의하고 어떤 것은 일시 사용 협의 허가 협의 일시 사용 신고 협의 이런 것들이 쫙 나오죠. 그죠? 5가지가. 그 다음에 농취증 97번은 좀 설명해야 돼요. 제일 중에 올해 예상 문제 농취증 나옵니다. 정말 나와요.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올 것 같아요. 농취증. 그동안 안 나왔거든. 그동안. 근데 그동안 이렇게 내 지나가는 과학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내 말이 거의 안 맞았어. 자, 근데 요거 맞았어요. 농지법상 2문제 중 1문 정답이 몇 번이다? 5번. 요건 맞았어요. 자, 농취증. 자, 누구죠? 시, 구, 읍, 면장이 발급한다. 이제 농취증 발급 받으려면은 뭘 작성해라?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라. 그래서 하는 경우 얼마 이내에 발급한다? 4일 이내에 발급한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농취증을 반드시 발급을 받는 게 있고 발급받지 않는 게 있다. 아시겠죠? 발급받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진짜 2페이지에 3분의 2가 돼. 근데 그 중에서 딱 7개만 발급을 받는 거니까 아예 발급을 받는 거 7개 알고 여기가 아니면 발급을 받지 않는다 하자 그랬죠. 그럼 발급을 받는다. 발급 예상이다. 뭐죠? 채, 학, 개, 허, 신, 영, 비.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뒤에 건 아직 나온 적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체크하는 겁니다. 앞에 것만 계속 물어봤거든요. 채, 학, 개, 허, 신, 영, 비. 다 같이 시작! 채, 학, 개, 허, 신, 영, 비. 자, 채가 뭐죠?
주말 체험 용로한테 주말 체험한테 체. 학은 학교 등 연구기관. 개는 개발사업지구 안에서의 면적이 1,500 미만까지만. 농지 전용 허가와 신고, 협의 없잖아요. 영농, 여건 분리인데 시험에선 이렇게 안 나오고 어떻게 나와요?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 그 다음에 얘는 뭐요? 비축 토지. 이렇게. 아시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봐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면 얼마나 상이되죠? 얘가 만약에 필요 없으면 얼마나 해요? 2일 이내인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 주말 체험 용농, 체험. 전문 농업 경영이 아니죠. 그죠? 아니잖아요. 그냥 주말에 가서 직장을 하면서 뭐 학교, 뭐 학생도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얘는요, 뭡니까? 얘는 농업 경영 계획서가 필요 없다. 그러므로 얼마나 해? 2일 내에 발급한다. 체, 학, 개, 거, 신년, 체. 밥 먹고 체했어. 바로 개요, 개. 아시겠죠? 개. 까먹지 마세요. 개. 올해는 이상하게 자꾸 개로 시작해서 개로 끝나. 큰일 났다. 자, 1번. 틀린 겁니다. 1번. 농지 취득 시 시구 운면장에게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2번. 주말 체험 용농. 주말 체험. 누굽니까? 요거. 예. 주말 체험 용농이죠.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농지증 발급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발급 아니죠? 몇일이죠? 얘는 2일 왜?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얘는 2일 내. 정답 2번입니다. 3번. 담보농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증을 발급받지 아니한다. 체, 학, 개, 허, 신, 영비 외에 다른 것들은요 무조건 발급받지 아니한다 하시면 돼요. 양이 많아가지고 일일이 우리가 공부 안 한 겁니다. 4번. 학교 등 연구기관이죠.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끝에 맞잖아요. 5번에 농지연령 신고 마찬가지죠. 그죠?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 신청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신고. 얘잖아요. 얘는. 작성하지 아니하고 신청할 수 있다. 발급 대상이죠. 98번. 대리 경작제도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자, 시군구는 먼저 우리가 제가 항상 요구할 때마다 그림 그리잖아. 그죠? 여기죠. 소유권자나 또는 임차권자가, 그죠? 임차권자가 농지를 가지고 현재 농사를 지을 수 있음에도 짓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다? 놀리고 있다. 무슨 농지? 그죠? 휴농지입니다. 휴경농지 아니면 휴경농지는 좋은 겁니다. 일부러 하는 거니까요. 이럴 때 시, 군구가 너 왜 농사를 놀리고 있어? 그럴 바에는 대리, 누구요? 대리 경작할 자를 내가 지정할 테니까 이 자를 하여금 농사 짓게 하자. 누구로 지정할 건데? 1. 원칙, 우선적으로 원칙 누굽니까?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지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선적인 이 사람이 없으면 예외로 누구를 한다고요? 농업 생산자 단체 또는 학교 등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자들을 내가 지정하려고 한다. 지정하게 된다면은 계약 씁니다. 하지만 없다면 몇 년을 본다? 3년으로 가정해버립니다. 이럴 때 이렇게 예고해요.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한다. 네가 유효 놀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며칠 내에 10일 내에 이 의신청해요. 내가 지금 놀리고 이거했다. 그러면은 다시 7일 내에 시군과 다시 또 통지해요. 그래, 놀리고 있는 그 이유 안다. 하지만 농사를 짓고 않는 건, 짓지 않는 건 똑같이 하냐, 그 얘기지. 짓게 합니다. 그런 나중에 7은, 그죠? 수확일로부터, 얼마? 수확일로부터 2월 내에 몇 프로? 10%로 지급하고요. 10가마는 한 가마, 그죠? 예. 하지만 안 받아. 그러면은 해지 사유이기 때문에 그때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공탁할 수 있다. 공공된 탁자에 탁 던지면 돼요. 아시겠죠? 공탁할 수 있다. 여기 가장 기본 페이스입니다. 그러면 틀린 것 1번 시군구는 직권으로 대리경쟁자를 지정하거나 유효농지를 경쟁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쟁자를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2번 지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지정할 수가 없다. 왜? 유효농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3번 대리경쟁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한 자에게 예고해야 된다. 4번 기간 따로 정함없으면 몇 년? 3년으로 본다. 5번 대리경쟁자는 농업 생산자 단체 또는 학교, 검학교에 해당 농지를 경작하려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틀렸죠? 누구죠? 우선 지정은? 그렇죠. 얘가 우선이에요. 99번 농업진흥지역. 자, 요것도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은 웬만하면 전부 다 농장인데 여기서요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권자는 유일하게 농장이 누굽니까?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입니다. 물론요 절차는 까다로워요. 심의기간에 여기 심의 거치고 또 있습니다. 또 농장에 뭘 받아? 승인도 받고 난 다음에 지도지사가 지정해요. 그러니까 승인 안 해주면 못 지정합니다. 하지만 농장이 승인하기 전이라도 여기가 농업진흥지역의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다 그러면은 농장도 국장과 협의를 통해서 지정합니다. 협의해 주겠죠. 그렇죠? 이럴 때 농업진흥지역은 크게 용도구역, 농지법 안에서의 용도구역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국토법상 다른 겁니다. 농업진흥구역, 농진구, 농업보호구역, 농보구, 농지에 집단합니다. 행위자는 얘가 더 세요. 약해요.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에 용소 확보해주고 수지를 보존해주기 위해서 바깥에서 보자기로 감싸주니까 농보구역, 보호구역. 보는 뭐라고? 보자기 보자. 아시겠죠? 감싸준다. 그러니까 여기 오염돼 버리면 얘는 그죠? 농사 지어야만 하죠. 그런데 토지가 이렇게 있다. 행위제한 농보고. 이래 있다. 농보고입니다. 하지만 농지가 요렇게 걸쳐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요거는 더 약한 농보고 되겠지만 안쪽은 상식적으로 말하면 얘는 뭐요? 농진구지만 여기 얼마? 330제곱미터 이하라면 근데 뭐요? 농보고. 전부 다 농보고예요. 농보고. 밖에도 마찬가지지만 하지만 얘는 농업진흥지역은 최소한도로 주상공은 아니겠지? 뭡니까? 녹관 농자이지만 녹지지역의 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서는 녹지지역이 있지만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저를 보세요. 요 하나. 토지가 있어요. 토지. 요거 내 거야. 농사 짓기 싫어. 나는 이 땅 팔아가지고 그냥 난 좀 편히 칠래. 근데 밖에 농지도 잘 안 팔리는데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지는 제한적이다 보니까 더 안 팔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때 무슨 이해하면 돼. 그래 안 그래요? 네. 한국농어촌공사에 뭐 할 수 있다고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무슨 가격으로? 공시지가? 뭐라고요? 감정. 저를 보세요. 농지 처분 시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하는 매수 청구 그때는 공시지가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뭐라고요? 감정가입니다. 공시지가 아니에요? 뭐요? 요거 이제 매수 청구시 뭐라고요? 감정가격이다. 하지만 매수 청구 대상자는 똑같아. 시군구가 아니고 똑같이 뭡니까? 농어촌공사입니다. 자, 99번. 옳은 것 1번. 농장은 틀렸죠. 누굽니까? 시도죠. 시도. 농장이 지정권자 아닙니다. 시도지사 틀렸고요. 2번. 농보구에 용소원 확보해주고 농보구에 수질 보존해주고 해주기 위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 농진구입니까?
바뀌었죠, 그죠? 위에가 농진구고 밑에가 농부구죠. 위, 아래, 위, 아래 바뀌었어요. 이제는 웬만하면 안 웃죠? 3번. 농업진흥지역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은 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농어촌공사는 나오잖아요. 감정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가 있다. 깔끔.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요거. 4번. 한필지 토지족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걸치는 경우. 요겁니다. 4번. 요건 요거고, 만약에 토지가, 저를 봐요. 요렇게 걸쳐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뭐죠? 얘는 농업진흥지역이야. 농업진흥지역 중에서도 농부고. 하지만 얘도 얼마입니까? 얘다.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아예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겠지. 그죠? 바깥쪽이니까. 그 지문이 4번이에요, 4번. 그래서 이럴 때는 끝에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이 아니라 농업진흥지역 밖의 아니면은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면 되겠죠. 그죠? 5번. 녹지지역을 포함하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장의 승인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녹지, 요거. 어디서 요거? 요 녹지. 승인은 농장이 아니지만 국장은 뭐 하라고요? 국장과 협의해서 농장이 승인한다 해야 맞는 겁니다. 농장과 국장과 협의해서 농장의 승인입니다. 마지막 퀴즈 100번. 일명 돛대 그러죠, 그죠? 농지의 전용입니다.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전용은요 간단하게 볼까요? 저를 보세요. 전용은 첫 번째 농지의 전용인데 전용할 때 뭘 받아라? 1번 허가 받아라. 두 번째 신고해라. 세 번째 협의해라. 네 번째 일시 사용할 때 허가 받아라. 협의해라. 다섯 번째 일시 사용할 때 신고하고 협의해라. 이 5가지입니다. 이럴 때 큰 포인트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차차 해왔잖아요. 누구죠? 농장에 허가받아라. 얘는 뭡니까? 신고니까 시군구 찾아가서 신고하라.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입니다. 이렇게. 협의 누구랑? 농장과 협의하는데 이때 협의사항은 같은 행정청끼리입니다. 주무부 장관이나 지자체 장만 해당돼요. 지방공사 안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농장과 같은 급에 있는 장관급들, 그 다음에 지자체장입니다. 그리고 일시 사용은요, 원상 써야 돼요. 원상 복구가 원칙입니다. 그렇죠? 원상 복구해야 돼요. 그러므로 얘도 뭡니까? 얘도 봐요. 신고니까 쉬운 거예요. 일시가 뭐야? 쉬운 거예요. 일시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군구 찾아가서 허가받고 행정청은 시군구랑 협의하고 일시 사용 시군구 찾아가서 신고하고 행정청은 시군구랑 협의하라 그 말이에요. 다만 허가와 협의 중에서 딴 거 몰라도 얘는 벌써 아까 7년 연장 5년 가니 7년 연장 5년 주 목적 사업을 연도 빼고 기타는 광물 채굴 등등은 5년 연장하면 요거 얘기 나오는 것이고 얘는 뭐냐? 한겨울에 썰매장 지역 축제장 이럴 때는 신고하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거만. 그럼 여기서 하느냐? 농지 요거 하나 하기 때문에 그랬죠. 요거 연결해야 돼요. 요거 잘 나와요.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요걸 납부해야 되는데 얘도 내야 돼요. 얘도 내야 되고 그죠? 다 내야 됩니다. 근데 얘 내 안 내? 얘는 안 내요. 얘 내 안 내? 안 내요. 왜 안 냅니까? 원상 복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농지 보존 부담금에서요 나올 때는 일시 사용자가 허가건 협의가 안 중에 일시 사용자가 나오면은 납부하지 않는다. 납부한다 그럼 틀려요. 요게 잘 나와요. 요게. 그럼 자 보겠습니다. 자 100번 1번 농지를 전용할 때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농장 허가
농장 허가. 왜 원칙적이냐? 시도나 시군구에게 뭐 한다고요? 위임을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농장이다. 이번에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주무부, 장관, 지자체, 장, 미리 뭡니까? 농장과 협의하면, 맞죠? 농장과 협의를 거친 농지나 아니면 협의 대상에서 재배되는 농지는 허가 없이 전용. 협의하면은 허가받은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 말이고요. 3번.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살림으로 원상복구합니다. 그때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허가가 안 나오면 안 할 겁니까? 그러면 이때는 허가 없이 할 수 있고요. 4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후에 정당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저를 보세요. 무조건요. 조치 명령 위반 얘만 취소해야 한다. 다른 것들은 취소할 수 있다. 요거. 그러니까 얘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조치 명령 위반 딱 하나만 의무적이니까요. 5번. 농지를 가니 농수축 산업시설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 농지보전 부담금을 끝에 내야 한다. 틀렸죠, 그죠? 예. 이렇게 연결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일단 농지법은요 이렇게 좀 큰 틀을 좀 이렇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차피 두 문제인데요, 뭐. 두 문제.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같이 풀어봤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4회분인데,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10시에 오셔가지고 50분 동안 풀 겁니다. 풀고 11시에 내려 들어와서 한 3시간가량 같이 또 풀면서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4회 분량은, 중복되는 지문이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어요. 중복되는 지문이 없어요. 같은 내용은 있겠죠. 도시군관리계획 문제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묻는 문제는 다르겠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다 달라요. 그러니까 40문제 4번, 160문제 곱하기 5 해버리면요. 지문이 엄청난 겁니다. 그것만 숙지하면은요. 여러분들 붙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힘내자고요. 힘나죠? 그죠? 네. 쓰겠습니다.